보험의 성립 조건. 크게 어렵진 않는데 애들을 갖다가 객관식이면 이건 시험도 아니야 사실은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수업 주관식이고 가로치기 문제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2페이지 거기 문제 한번 풀어볼래요? 문제 그냥 아주 가볍게 내놨습니다. 보험의 정의라든가 성립 요건. 이게 성립 요건이었잖아요. 지금 이거 한 거. 그리고 방금 우리 보험의 조건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교재 32페이지 가봅니다. 자, 보험의 기능. 자, 보험의 기능에는 순기능하고 역기능, 즉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게 있겠죠. 그렇겠죠? 순기능 어쨌든 간에 보험이 좋더라 그 내용이겠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자, 내가 화재 사고 났어요. 그러면 손실 회복시켜주죠. 그래서 저 가급에 마시면 가의 손실 회복. 그리고 내가 보험 넣어놨으니까 어때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 감소. 그리고 어때요? 내가 보험처를 하니까 그만큼 신용력도 좋아지겠죠. 신율 증대. 그리고 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더라. 투자 재원 마련. 그래서 이제 좋은 내용이니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자, 2개 더 넣어요. 안전의식이라든가 자원의 효율적 이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어차피 다 읽으시고 정리해야 돼. 특별히 설명이 필요치 않는 내용들이니까 제가 가볍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의 역기능. 보험의 역기능은, 자, 사업비용. 어쨌든, 우리 소비자들이 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그 보험 처리하는 그 인력들이라든가, 우리 보험료는 순보험료가 있으면 또 어때요? 그 재보험 사업자를 운영하는 우리 또 부가경비가 있잖아요. 그런 부가경비들을 갖다가 전국에 있는 수많은 그 건들이 결론 어때요? 수많은 사업비가 발생을 하겠잖아요. 어쨌든 사고가 나면. 그래서 자, 사업비용이 발생하더라라는 그런 역기능. 그리고 이제 우리 보험에서는 방금처럼 이제 모럴 이런 건들이 많이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매스컴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듣잖아요. 결국에는 보험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또 이렇게 지능적인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일 하단에 가보시면 보험 사기가 증가되더라. 이건 결론은 보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 가보시면, 자, 손실 가장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초래. 결론은 다들 과도한 비용. 그 다음에 보험 사기들이 이런 역기능이더라.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34페이지에서 방금 역선택, 도덕적 이태. 자, 얘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거기 별표하시고, 3번. 자, 역선택하고 도덕적 이태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역선택하고 도덕적 이태. 자, 우리 도덕적 이태는 이미 배웠어요. 해저드. 우리가 이제 배웠죠? 이태해. 그게 해저드였잖아요. 이태. 근데 그 이태인데, 얘는 모럴 해저드야. 도덕적 이태야. 내가 불내버려야겠다. 나 사기쳐버려야지. 나 사망보험 많이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좀 해버려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엄청 마음이 지금 현재 뭐예요? 나쁘잖아.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도덕적 이태. 자, 그럼 역선택이 뭐냐면, 자, 여러분들 암보험 가입할 때 막 물어보잖아. 아파? 안 아파? 병원 갔어? 안 갔어? 막 그러잖아. 사실은 말 안 하잖아.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뭐예요? 그동안에 내가 엄청 건강했어. 근데 갑자기 요즘에 내가 몸이 엄청 안 좋아. 뭔가 징조,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 야, 이거 뭔가 있다. 내 몸에 큰 뼈가 왔다. 얼른 가서 암보험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거 뭐예요? 내 몸에 뭔가 느꼈어.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 병이 뭔가 있어. 근데 그런 사실을 또 병원에 갔었는데 그런 사실을 다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는 거야. 나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잖아. 그죠? 사고 발생이 금방 있어. 이렇게 모든 걸 있잖아요. 나의 아픔. 지금 현재 나에 있잖아요. 왜? 상대방 우리 보험회사는 나에 대해서 몰라. 저 사람 아주 건강해 보여. 나를 전혀 몰라. 건강하니까 보험을 인수를 하겠지. 그렇지만 이미 나는 내가 금방 내일 모레 아프게 생겼다는 거 알아. 그러면 그걸 알고 내가 보험 가입하는 거야.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역선택이야. 즉 우리가 보험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나중에 향후에 우연한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그게 보험의 순기능이잖아요. 근데 나는 뭐예요? 미리서 내가 지금 보험 처리를 하려고 보험을 노리고 내가 보험에 가입한단 말이야. 그걸 갖다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표현해. 근데 이 도덕적 이태는 뭐라고요? 지금 방금 방화, 사기 이런 것들이에요. 나 불질러서 우리 화재보험 타야지 이거. 즉 그럼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역선택은 있잖아요. 보험을 아직은 가입하기 전이야, 얘는. 그러겠잖아요. 즉, 얘는 아직 계약하기 전이야. 전에 일어나는 선택이야, 얘는. 아직 계약. 왜냐면 지금 현재 내가 아파 있다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보험 가입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도덕적 이태라는 것은 뭡니까? 이미 보험을 계약을 했어. 왜? 내가 가서 불질러 버리니까. 그리고 막 살인을 하니까. 그래서 얘는 계약을 체결을 이미 했어요. 차이점, 즉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차이점은 자, 차이가 다 달라요. 즉 얘는 결론은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야.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결론은 얘는 뭘 위반한 거냐면 고지 의무를 당연히 위반을 한 거죠. 얘는. 즉 제대로 사실을 안 알려주고 보험을 가입했다는 거예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엄청 많겠잖아. 얘는 향후에. 그러겠죠? 왜? 우리는 건강한 걸 해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자면 우리 과수원도 마찬가지겠지. 과수원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내가 나무 관리를 엄청 잘 못 해놔서 우리 그 나무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은 계약자만이 알아. 다른 사람 몰라. 분명히 그 나무가 내년에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얼른 보험 가입해야지. 당연히 내년에 죽어. 이런 건들이 있잖아. 왜? 보험회사는 몰라. 모르기 때문에 그 보험을 그대로 인수를 하는 거야. 결론은 우리가 역선택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보험회사는 그 수많은 계약자나 수많은 과수원, 농지에 대해서 정보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인수하겠죠. 그래서 정보를 모르니까 고지 의무를 하는 거지. 막 물어. 근데 안 가르쳐줘. 그러다 보니까 계약자가 결국에는 보험 가입하고 보험회사는 인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역선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인 이미 계약 한 건에 대해서 나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도덕적 이태, 즉 모럴 해저드라고 표현합니다. 자, 시험이 잘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34페이지. 자, 역선택 및 도덕적 이태다. 자, 보험은 보험자가 계약자의 정보를 완전히 파악한 상태에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보험자가 최대한 노력하여 계약자의 정보를 완전히 확보하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보험자가 계약자에 대한 정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계약자는 자신의 정보를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비대칭 정보가 발생하면 역선택과 도덕적 이태, 즉 모럴 해저드가 발생한다. 자, 첫 번째, 역선택. 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려는 계약자의 위험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손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으며 적정한 보험료를 책정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자는 계약자의 위험 특성을 파악하여 보험을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자의 위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즉 계약자 또는 비보험자가 보험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면 오히려 계약자 측에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보험을 선택해서 결과가 되는데 이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역선택이라고 한다. 왜? 방금처럼 과수원 나무가 다 죽게 생겼다는 건 누구만 안다고요? 계약자만 알아. 그럼 그 내년 보험 가입했어? 그날? 내년에 다 죽어버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연적인 피해라고 하겠지. 또 우리 과수원 계신 분들 죄송해요. 사례입니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엄청, 왜냐면 이 역선택과 이 모럴 해저드는 우리 보험에서 정말로 있잖아요. 심각한 건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서술용으로 써라고 할 수 있어. 막말로. 자, 역선택에 대해서 쓰세요. 이렇게 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기본 개념은 꼭 잡아두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뒷장에 가보시면, 자, 도덕적 이태 보겠습니다. 35페이지. 즉, 모럴 해저드. 자, 도덕적 이태는 어느 한쪽이 보험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문제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나 과실로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즉 화재, 방화, 그리고 손해액을 확대하려는 성향을 의미한다. 보험에 가입한 후부터 평소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거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경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심한 경우 방치하거나 손실의 규모를 키우는 경우 이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농사 보험 넣어놓고 아예 관리 안 해버려. 나 보험 넣었으니까 죽던가 말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모럴 해줘야 되지. 그러겠잖아요. 그래 작물이 다 죽어버렸어. 저거 자연재해로 죽었어. 이게 완전히 방치하는 거지. 내가 보험 넣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런 것들이 다 도덕적 이태라는 거예요.
자, 다음번에 그러면 우리가 역선택과 도덕적 이태의 비교를 보겠습니다. 자, 그 비교에서 나머지는 읽어보시는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갑니다. 자, 여섯 번째. 역선택과 도덕적 이태의 차이점은 역선택은 계약 체결 전에 예측한 이혼보다 높은 집단이 가입하여 사고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데 비해서, 자, 여기까지 역선택. 그리고 자, 도덕적 이태는 계약 체결 후 고의나 인위적 행동으로 방하는 거. 자, 인위적 행동으로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게 한다는 점이다. 얘는 가볍게 우리가 주관식 가로치기. 즉 역선택을 선택을. 여러분 역선택이나 지금 도덕적 해이를 쓰라고 나올 수 있겠잖아요. 가로치기 문제로. 자, 여기까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자 36페이지 갑니다. 자, 손해보험의 이해 들어갑니다. 이해. 자, 이제 우리는 손해보험. 이제 방금까지 이제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자, 손해보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에 손해보험의 의의와 원리. 손해보험의 의의. 자, 손해보험의 의의에서 봐보시면 손해보험에 대한 정의도 각자의 관점에 따라 나름대로 정의하고 있어. 보험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다양한 가운데 공통적인 것을 모아 정리해보면, 자,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시 손해가 생기면 생긴 만큼 손해를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 하겠다. 우리는 이걸 한마디 표현하면 실손보상이잖아요. 손해 난 만큼 주겠다. 자, 나머지는 특이사항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나번에 손해보험의 원리. 자, 손해보험의 원리에도 잘 봐주실게요. 자, 손해보험의 원리.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거기 첫 번째 가보시면, 자, 여기가 주택이야. 근데 이 주택이 시가가 얼마짜리냐면, 자, 1억짜리야, 1억짜리. 자, 이 주택을 가진, 즉, 동질의 위험이잖아요. 이 주택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위험에,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 즉, 화재라는 동질의 위험을 가진, 그리고 이 주택의 가격이 1억짜리인, 자, 우리 전국에 약 10,000명이, 응? 10,000명이, 자, 이 화재보험을 같이 가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때요? 자, 보험을 가입을 해서 누군가, 자, 화재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 계약자한테 얼마를 주는 거야? 1억을 주는 거지. 우리가 얼마씩? 10만 내가지고. 그게 이제 보험의 원리잖아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자, 우리는 봐보시면, 자, 그러면 1억을 주면은, 우리 있잖아. 1인당, 뭐 1인당 예를 들어서 한 10,000원씩 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얘를 다 분리게 나눠보면. 우리는 어때요? 이 1억이라는 엄청 큰 위험을 갖다가 우리 10,000명이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분담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가보시면 맨 처음에, 자, 우리는 위험을 분담합니다. 위험을 분담하잖아요. 그리고, 자, 봐보시면, 두 장에, 이에 가보시면, 위험이 어째요? 굉장히 많잖아. 우리 전국에 우리가 이 화재보험에 있잖아요. 이 화재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전국에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국민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 있잖아. 위험이 대량이잖아. 그죠? 위험이 대량이야. 위험 대량의 원칙. 그냥 위험을 분담하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제 이 사람들이 많아. 위험이 대량이더라.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가보시면, 자, 급부라는 것은 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반대 급부는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급부라는 것은 내가 주는 거야. 그럼 뭘 주겠어요? 우리가 보험에서는? 보험료를 주겠죠. 그럼 반대 급부는 내가 보험금을 받겠죠. 자, 그 논리예요. 자, 3번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결론은 나야, 나. 개인 입장이야, 얘는 개인. 내 개인에서 내가 내는 보험료. 그죠? 내가 내는 보험료. 그리고, 자, 보험금하고 같아지는 원리야.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에서 급부라는 것은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를 의무하며 반대급부는 보험자로부터 받게 되는 보험금에 대한 기대치를 의미한다. 자, 즉 위험집단 구성원 각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거기 밑에 공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밑에 보험료는 평균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의 확률을 곱한 금액과 같다. 내가 뭐 보험료를 갖다가 내가 1억을 다 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화재보험 내가 나면 내 집에 내가 1억을 걸어놨어. 여러분이 1억 보험료 다 내는 거 아니지. 내가 거기에 몇 프로를 분담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그럼 몇 프로를 내가 분담하니 그 공식이라고. 보험료 산출 공식. 봐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 얘는 사고는 우리 화재보험은 1년에 약 0.1% 정도 나. 0.05% 나. 그런 사고 발생 확률은 방금 뭘로 해서 우리가 대수 법칙을 활용을 해서 평균적으로 이 화재보험은 약 몇 프로 정도 사고가 발생되더라라는 그 사고 발생률은 이미 다 어때요? 산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발생을 해놔가지고 어때요? 우리가 이제 보험료라 측정을 하다는 거 보험료 측정하게 되어 있어. 그럼 이제 내가 내는 보험료는 자, 이 공식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시면 자, 보험료는 지급 보험금 곱하기 사고 발생 확률이다.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예시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1억짜리야. 자, 1억짜리. 자, 1억 주택이야. 1억 주택.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하냐면 뭘 담보로 했냐면 자, 이제 화재보험 가입하려고 자, 화재가 담보죠. 화재가 담보. 그래가지고 이제 사고율은 줍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게 아니야. 사고율을 갖다가 10,000분의 1을 줬어. 그럼 10,000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프로테이주를 하게 되면 약 0.01%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우리 저기 있잖아요. 여기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에서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산출하는 공식이 그 밑에 있어요. 보험료는. 그죠? 그러면 보험료는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돼. 즉 지급보험금이 1억이잖아요. 1억 곱하기 자, 사고율이 10,000분의 1 하게 되면은 보험료가 얼마가 나오냐면 10,000원 나오죠. 10,000원. 이런 식으로 산출한다는 거죠. 이거 갖다 우리는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 다른 또 사례도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1만 명이 1억짜리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고 평균적으로 자, 얘는 1년에 한 채씩 사고가 난다. 얘가 바로 사고율이겠잖아요. 1년에 한 채씩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자, 1만 원씩 내서 1억 원을 모아두었다가 불이 난 집에 건네주기로 하면 되는데 이때 보험료 10,000원은 보험금 1억에 사고 발생률 10,000분의 1을 곱한 금액과 같게 된다. 자, 거기다 그대로 넣으시면은 그날 10,000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뒤에 38페이지 가보시면 자, 수지 상등. 수익과 지출이 같아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수익과 지출이 같아라. 그러면 방금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은 지금 누구 입장에서 본 거예요? 가입자 입장에서 본 거지. 즉 가입자 입장에서 본인의 보험료를 산출하는 공식이었잖아요. 근데 이 수지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 입장이야. 보험회사.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 전체 걷어들이는 보험료 그리고 전체 나간 보험금하고 어떻게 해라? 같아야 된다 이 말. 적자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우리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익과 지출이 같아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받은 보험료가 지급한 보험금보다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로 지나치게 많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수지상등의 원칙인데 여기에서 수지는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을 말하며 지는 지출 보험금을 의미한다. 즉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 보험료 총액과 사고 시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같아져야 한다는 수지상등의 원칙이다. 자, A 드러났잖아요. 자, A. 이에서 예를 든 화재보험의 경우 즉 보험자가 1인당 10,000원씩 10,000명에게 받은 총 보험료는 1억이 되고 그렇겠잖아요. 우리가 한 달에 10,000원씩 냈으니까 1인당 10,000원씩 냈으니까 10,000명 곱하기 즉 10,000원 곱하기 1억 하니까 10,000명 하니까 1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총 받은 돈이 1억이 됐어요. 자, 1억 원이 되고 이는 곧 지급하는 총 보험금 1억 원과 같아진다는 것이다. 이게 똔똔이야. 이게 하나도 손실도 안 나고 이익도 안 났다는 거죠. 자, 실제로는 앞의 수입 부분에는 계약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자금 운영, 수익, 이자 및 기타 수입 등이 포함되며 지출 부분에는 지급 보험금 외에 인건비, 사업 운영비, 광고비 등 다양한 지출 항목이 포함된다.
즉 우리가 방금 계약자 있잖아. 아까 여기 이거 보험료. 이 보험료는 사실은 무슨 보험료냐면 순보험료죠. 순보험료. 근데 우리 예전에 이미 배웠어요. 즉 영업보험료라는 것은 순보험료 플러스 부가보험료였잖아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산출한 이 순보험료에다가 플러스 알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알파가 바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단은 수입 있잖아요. 순보험료는 수지 상등의 수준칙에 의해서 걷어들이는데 부가보험료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조금 더 이렇게 약간의 갭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좀 추가된다는 그런 부가보험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가봅니다. 자, 수지 상등의 원칙이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본 보험 수리적 원칙인데 반하여 급부 반대 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자, 거기 밑줄. 그러니까 방금 제가 그랬잖아요. 급부 반대 급부는 뭐예요? 우리 개인의 보험료 산출하는 공식이라고. 근데 수지 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전체 수익과 전체 지출, 즉 보험금에 대한 같아지는 그 공식이라고. 근데 사실은 공식은 똑같아. 자, 봐보면 그 밑에 공식 한번 봐보세요. 네모 박스. 수입 보험료 합계는 지출 보험금의 합계하고 같아야 됩니다. 수지 상등이니까. 그럼 이때. 자, 수입은 어떻게 구하냐면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야. 즉 N 곱하기 P는, 자, 여기는 N은 사람 수, 그다음 율는 그거 뭐라 하겠습니까? 자, 사고 발생 건수 곱하기 지급보험금이야. 즉 건수 곱하기 지급보험금. MP는 이제 제가 이제 줄여서 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씁니다. 거기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는 건수 곱하기 돈이에요. 저는 그냥 MP 곱하기 R 곱하기 Z야.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은 자, 이거 있잖아요. 그대로 얘를 갖다가 봐보시면, 자, 1억짜리 주택이에요. 그 똑같이 동질의 위험 화재 담보야. 아까 연결하는 거야. 그리고 자, 이걸 갖다가 몇 명이 우리가 가입한다고 한번 해보냐면 100명이 한번 이게 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봐. 그럼 이제 문제가 이거잖아요. 자, 이 조건일 때, 네? 자, 사고율이고, 자, 이 조건일 때 보험회사가 걷어들어야 하는 돈은 얼마니? 보험회사가. 즉 수입이 얼마니? 그 말이에요. 이 조건일 때 보험회사가 얼마를 걷어들여야 되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다 그대로 공식 넣어봐. 여기 MP 곱하기 R 곱하기 Z. 자, 봐보세요. 자, N이 뭐예요? 아까 100명. 100명만 우리가 못을 잡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 1인당 보험료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아직 몰라. 1인당 보험료 거기. 자, 너는 자, 얘는 지금 뭐예요? 사고 발생률이 아니라 건수야, 건수. 건수잖아요, 건수. 그죠? 건수야. 그러면 얘기를 얘를 저 건수니까 우리가 건수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 곱하기 사고율 하면 건수잖아. 건수가 이 R이 그잖아요. 사람 곱하기 사고율 하면 건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R은 100명 곱하기 여기 10,000분의 1 0.01%잖아요. 자, 우리 사고율이 지금 10,000분의 1이니까 얘가 지금 R이야. 그럼 얘가 이제 사고 건수지, 얘가. 사고 건수.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Z. Z는 뭡니까? 지금 현재 평균 지급보험금이죠. 자, 우리는 평균 얼마씩 준다고 했어요? 자, 1억씩 줄게 그랬어. 사고 나면 너 1억씩 줄게. 자, 그래서 여기가 1억이지. 1억. 그럼 1억이야. 그렇게 되면은 자, P. 이 P는 자, 이렇게 뒤로 넘겨보면은 P가 얼마가 나오겠어요? 얘를 나눠보면 0.1% 자기 있잖아. 0.01% 곱하기 0.01% 곱하기 1억 나누기 100 하면 되지. 100일이 오니까. 그러면 이 P가 얼마 나와요? 10,000원이 나오지. P가. 그러면 제가 지금 저는 이 보험료 1인당 보험료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회사가 걷어들여야 하는 돈을 제가 물어봤잖아요. 돈. 즉 회사가 들여야 하는 돈이 얼마니? 지금 그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즉 수입 보험료가 얼마니? 응? 수입 보험료가 얼마니? 그 말이야. 그러면 지금 이제 나왔잖아. 자, 100명이야. 10,000원이야. 뭔 1억이요? 야, 100만 원이야. 이 말이다.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출보험금은
자, 지출보험금. 자, 지출보험금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된다고요? 발생 건수 곱하기 지급보험금. 자, 건수는 아까 얼마 나왔습니까? 건수는? 자, 이게 건수잖아요. 건수. 즉, 100 곱하기 10,000분의 1 곱하기 1억.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 이거? 똑같이 100만 원. 수지 상등의 원칙. 이게. 아시겠죠? 자, 이 말이야. 그래서 가보시면 수지 상등의 원칙과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은 공식은 똑같은 거야. 즉, 가보시면 여기요. MP 곱하기 아까 제가 RZ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P는 여기 곱하기가 아니지 이거잖아요. P는 N을 넘겨봐. N분의 R 곱하기 Z야. 그럼 자, 이 공식이 방금 무슨 공식입니까? 급부 반대 급부의 공식이야. 결론 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관점을 어떤 관점이에요? 급부 반대 급부는 개인이 내 보험료 산출하는 공식이야. 그렇지만 수지 상등의 원칙은 보험회사가 전체에 걷어들여야 하는 보험료 합계 분해. 계약자들한테 나가는 보험금의 합계가 같아라. 즉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급부 반대 급부는 개인적인 관점. 수지 상등의 원칙은 우리 보험회사 전체의 관점이에요. 그 개념만 잡으셔야 막 이런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손해사정이론이 문제풀이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전체 싹 검토를 해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지금 현재 이론만 싹 가져오셨더라고. 이 문제풀이는 싹 뺐어요. 이 문제풀이는 간단한 거 지금 이거 하나 넣어놨을 뿐이야. 근데 실질적으로 이건 중요하지 않아. 여기서 그냥 다만 흐름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서술이 여기는 무조건 저희가 서술이나 가로치기로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기출문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엑기스로 있잖아요. 정말 여기 몇 페이지 안 되는 여기에다가 시험에 출제가 다 잘 되는 것들만 다 뽑아냈더라고. 그러니까 다 중요한 것들이야 사실은. 수지 상등의 원칙이라든가 급부 반대 급부의 원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득금지 원칙, 그 다음에 대수의 법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 손해보험에서 기본적인 중요한 이론들이거든요. 걔네들 기본. 그리고 그 이론도 이 2차적으로 또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나가는 것들은 다 뺐어. 말 그대로 개론마다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자 38페이지에서 다시 수지 상등의 원칙에서 거기 제일 하단에 그거 꼭 기억합니다. 즉 자 포인트 잡으셔요. 여기 수지 상등의 원칙에서는 하나, 자 2에서부터 봐보세요. 수지 상등의 원칙에서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서 자 즉 있잖아요. 즉 보험자가 받아들이는 수입보험료 총액과 사고 시 지급하는 지급보험금 총액이 같아져야 한다는 게 무슨 원칙이다? 수지 상등의 원칙이다. 거기 키워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방금 제일 하단에 거기 수지 상등의 원칙이 계약자 전체 관점에서 본 수리적 원칙인데 반하여 급부 반대급부 균등의 원칙은 계약자 개개인의 즉 개개인의 보험료 산출이잖아요. 개개인의 관점에서 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자, 이거 잡으시고 그 다음 그 밑에 이제 공식은 수입보험료 합계는 지출보험금의 합계하고 같아라. 그럼 수입보험료 합계 구하는 공식은 계약자 수 곱하기 보험료. 지출보험금의 합계 구하는 공식은 사고 발생 건수 곱하기 평균 지급보험금. 자, 이득 금지 원칙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득 보지 마세요. 보험 넣어놓고 그 말이잖아요. 자, 이득 금지 원칙. 손해보험의 가입 목적은 손해보상에 있으므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시 실제로 입은 손해만을 보상받아야 하며 그 이상의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이득 금지의 원칙. 자, 계약자가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결과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 직전에 경제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가 놓이면 안 된다. 그것은 부당이득이 된다.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자, 보험에 의해 이득을 보아서 안 된다는 것이 이득의 원칙에 즉 손해보험의 대원칙이다. 자, 제일 하단 가겠습니다. 이러한 이득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규제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우리는 초과보험 인정 안 해주잖아요. 자, 초과보험 안 됩니다. 왜?
지금 보험 가액은 1억인데 한 5억짜리 넣어놓고 자 5억 내가 보험 타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초과보험 인정 안 해줍니다. 그다음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복보험은 이런 거잖아요. 중복보험이라는 건 반드시 동일이야. 즉 동질의 이음이 있어야 돼. 중복보험이라는 것은 동질의 이음. 방금처럼 화재면 화재, 자동차면 자동 이런 동질의 이음이야. 그리고 다수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을 해야 돼. 한 곳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액보다 뭐가 더 많아버려야 돼? 보험 가입 금액이 더 많아버리고. 이런 경우를 갖다 우리는 중복보험이라고 그래.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뭐 각각의 보험사별로 다 청구해서 다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연대 비례하잖아요. 연대 비례해서 주잖아요. 넘은 거 다 안 주잖아요. 이득을 절대로 못 본다 이 말이야. 아무리 많이 넣었어도 이득 못 보더라. 그리고 자 보험자 대의라는 거. 자 조금 이따 이건 할 거예요. 우리 보험자 대의라는 것은 자 이런 거예요. 제 집이 불났습니다. 저는 A 보험사한테 보험을 넣었어요. 자 1억짜리였어요. 헐레방 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불을 누가 냈냐면 C라는 사람이 방화했어. 자 그러면 자 A는 이 보험사는 얘 누구예요? 자 여기가 보험사. 자 여기가 B야. 당연히 물어야 돼요. 보험회사는 우리 B가 보험 계약했으니까 B한테 1억 주죠. 근데 원래 원인이 누가 있어요? C가. 자 A한테 구상권 청구해야 되겠죠. 근데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바로 못하지. 왜? 이 B가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너 내 집 불내줬으니까 돈 내놔. 즉 손해배상 청구권이 B한테 있는 거야. 그 손해배상 청구권을 갖다가 누가 가져가겠다? 보험회사가 가져가겠다. 그걸 갖다 우리는 보험자 대의라고 표현합니다. 얘는 좀 더 깊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득금지 원칙에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초과보험이라든가 중복보험이라든가 보험자 대의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잠깐 쉴게요.